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경희대 서정건 교수님 모시고 미국 대선 분석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기어이 이스라엘을 그것도 수도 텔아비브 인근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더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급하게 박현도 교수님 먼저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설명 듣고 이어서 경희대 서정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급하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저희가 저 교수님 괴롭혀 드리는 걸 좀 멈출 텐데요.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리가 될까요가 오늘 하실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공격과 다른 점이 있으면요. 4월 공격과 굉장히 다른 점은요. 일단 4월 공격 때는 3일 전부터 관련국들에게 알려줬어요. 네. 근데 이번엔 불과 3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미국과 러시아에는 알려줬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공격 때는 350기를 쏟아부었죠. 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까지 해서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미사일 중에는 재래식 무기가 많았고, 이란에서 하는 얘기는 재래식 무기 대방출이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번 맛을 봐라 이렇게 한 건데요. 이번에는 좀 신형 미사일을 좀 쐈습니다. 180 또는 181기라고 그러는데 하이퍼소닉 또는 슈퍼소닉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걸 네. 쐈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초음속. 네, 초음속. 그러니까 사실은 탄도미사일은 떨어지면서 마하 5, 6의 속도가 나기 때문에 거의다가 하이퍼소닉, 슈퍼소닉인데요. 네. 이란은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샤하브 1, 2, 3 파타 1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게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빨리 도달했다. 그러니까 그 4월달 공격 때는 쏜 다음에 그 미사일 발사체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번에는 빠를 경우에 12분 만에 도착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4월 때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명분이 한바탕 해야 되니까 약속대로 했다. 네.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번 건 아니다. 피해를 입히기 위한. 이번도 이란은 그냥 무작위로 쏜 건 아니고요. 이란이 항상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항상 이유를 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엄청나게 막강한 국가고 미국처럼 그런 나라면 사실 그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왜 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논리가 있는데 이번에 공격을 가만히 보니까 하산 나스랄라를 죽였을 때 이스라엘이 썼던 전투기가 F-35하고 F-15입니다. 네. 그 기지를 때렸어요. 피해 정도가 아랍군 언론들을 혹시 교수님 좀 확인된 게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4월 공격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방도 제대로 맞은 거 없고 네, 네. 사람도 한 명 죽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적어도 F-35 20대가 파괴됐다. 네. 예, F-15도 파괴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양국에다 물어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상대가 확인해 주기 전에는 확인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항상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솔직히 그 이스라엘이 맞고도 우리 너무 많이 맞았다. 이거 맞았다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고 이란도 솔직히 적중했을 수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뭘 때리던 간에 전번 4월 공격 때는 어디였더라? 군부대 때리면서 또 그때도 명분이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네. 헤즈볼라를 공습했던 그 전투기들이 F-35나 이런 거니까 그 공군기지를 때렸다 이 네. 그 공군기지 정확하면 그 네바팀 공군기지와 핫세림 공군기지를 때렸는데요. 네바팀은 F-35가 있는 곳이고 핫세림은 네. F-15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모사드 관련된 기지를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는 맞은 적이 없다. 제대로 겨냥도 안 됐다. 그리고 왜 민간인 있는 지역에다가 쏘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계제가 못 되는 게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할 때 하마스 잡는다고 민간인 지역에다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왜 민간인 지역에다 폭탄을 떨어뜨리냐 그러면 이스라엘 쪽 하는 얘기는 하마스가 네. 민간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왜 그럼 민간인 지역에 있는 모사드를 때리냐? 모사드 이런 수사 기지들이 민간인 지역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때린다 이거죠. 전쟁이란 게 늘 명분 싸움이니까요. 네. 네. 이란 외교장관이 이스라엘이 그만하면 자기들도 여기까지 하겠대요. 근데 굳이 이런 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란은 안 하고 뭐랄까. 이란은 사실은요. 네, 그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네. 그래서 확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확전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복한 거지 전쟁을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이란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7월 30일에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그 인사로 왔던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스라엘이 죽였을 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야 이스라엘 보복하지 말아라. 조만간 휴전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참았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 휴전은 되지 않고 미국과 서방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었을 때 왜 이란이 보복을 하지 않았느냐? 역시 미국과 서방의 회유가 있었다는 거죠. 곧 전쟁 끝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랬는데 결국 못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미국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이 그런 약속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조직 아닙니까? 그 네. 32년이나 이끌어왔던 라즈랄라, 네. 나스랄라, 네. 라즈랄라가 죽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 뭐든 하나 해야, 정말 오른팔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 하나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뭐 그냥 조금 잠깐 뭐 아주 간단한 지식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나스랄라라고 하는 것보다 나스룰라가 맞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나스랄라라고 하니까 나스랄라, 나스룰라 같은 말입니다. 어떤 네. 신문은 나스룰라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나스룰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헤즈볼라가 열정에 가득 찬 전사들의 모임이긴 했지만 이게 조직적으로 잘 조직이 안 된 조직이었어요. 근데 92년에 지도자가 되면서 지금의 헤즈볼라를 탄탄하게 만든 아주 건축가죠. 설계자고, 그래서 그 나스랄라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물론 이란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 나스랄라의 그 조직력이나 열정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헤즈볼라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스룰라를 날렸으니까 이란으로서는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고, 저는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보복을 하지 않는 게 이란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이 계속 건드릴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란은 대선 때까지는 참아야지만이 네. 더 승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규모도 훨씬 커졌지만 분명 그 맥락을 보면, 행간을 보면 이제 제발 그만하자. 네,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반드시 보복하죠. 예, 수일 내에 항상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란의 수위가 4월보다 높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높습니다. 당연히 높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당연히 군부대를 때리는 거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타격의 대상이 석유시설, 네. 그리고 핵시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핵시설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석유시설은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왜 석유시설을 하냐면, 이란 쪽 보도에 보면은 이번에 이란이 때린 것 중에서 아슈켈론에 있는 가스 시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맞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가스 시설이 타격을 네. 받았다면,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란의 석유 시설을 노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노리면 이건 유가는 어떡하죠?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거기까지는 갈 거. 어쨌든 네타냐후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절대 멈추지 일단 않습니다. 맞았단 말이에요. 맞기 전에도 네.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때렸는데 네. 이번에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석유 시설 얘기도 나오고요. 또 암살 얘기도 나와요. 네. 예, 어떤 중요한 인사들을 암살하는 나스랄라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캐비넷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아는 이유는 미국과 지금 조율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만큼 이스라엘을 다독거릴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10월 2일부터 4일까지가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설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2일부터 4일 사이에 그걸 할지 아니면 이걸 잠깐 숨을 고르고 4일 지나서 이번 주말쯤에 할지 주말에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공격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마지막 그림은 뭡니까? 마지막 그림이요. 네타냐후가 꿈꾸는 중동이 있죠.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유엔 연설에서 지도를 두 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도 하나는 축복의 지도, 또 하나는 저주의 지도거든요. 축복의 지도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무역로를 만들어서 세계 무역의 세계 통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그러한 중동, 새로운 중동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저주의 지도는 이란이 여전히 중동 지역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동 지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지도를 원하냐 이거죠. 축복의 지도로 가야 된다. 자기가 하는 건 축복의 지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란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라는 거대 국가에 대해서 시아파의 맹주면서 세계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산유국이고요. 네.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2018년에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의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팍스뉴스 인터뷰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뭐냐? 그랬더니 네탄야후 총리가요. 그 세 개를 물어봐라. 세 개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한 개가 아니라. 그랬더니 네. 그럼 그 세 개가 뭐냐? 그랬더니 네탄야후 총리가 하는 말이 이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란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새로운 중동 질서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탄야후가 원하는 건 새로운 중동 질서. 그 새로운 중동 질서를 비판하고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하산 나스랄라입니다. 하산 나스랄라가 네. 이스라엘의 그러한 중동은 허무맹랑한 거라고 계속 반박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탄야후는 계속 새로운 중동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 과거 러시아 땅이었던 일부 영토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바꾸고 그래서 친러 국가로 만든다는 전쟁 목표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뭐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과연 정권 교체는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중간쯤에 있는 입장이 아랍 국가들의 입장이에요.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정권 교체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포기를 하는데 아랍 국가들도 이란이 대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중동 질서를 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정상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정상 국가가 돼서 우리랑 같이 걸어가자. 이게 지금 아랍 국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란이 조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랍 국가들의 노력도 컸어요. 아랍 국가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란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확전이 안 되고 온 건데 아랍 국가들은 더 이상 확전 없이 이란과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랍 친구들한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차들이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란이라는 차는 항상 그동안 멋대로 끼어들고 막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말고 네. 룰 지키면서 가자. 우리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다. 우리 운전자 교체하고 싶은 마음 없다. 이게 지금 아랍 국가들의 바람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도 운전자를 교체하고 이스라엘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게 참 이 땅에서 네. 핵시설이라면 우라늄 농축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라늄 농축시설인데요. 사실은 이제 핵시설 때린다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란의 중요한 핵시설은 지금 산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벙커버스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까지 쓰면서 그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혼란이 가중할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현실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실감 있는 거는 지금 석유 시설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본 외신에서는 이걸 걱정하고 있더군요. 걱정하죠. 혹시 우라늄 농축 시설 때릴까봐.
이렇게 되면 뭐 진짜 일단 글로벌 뭐 원유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정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원전을 작동하고 있는 곳이 부시에르 원전은 작동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원전을 때린다면 그건 더 문제고. 네타냐후가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이건 어떻습니까? 네타냐후의 이런 원론적인 움직임 뒤에 미 대선 한 3, 4일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해리스 캠프는 좀 이거 불리하고 트럼프 캠프는 유리해지는 건 맞는 거죠?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혹시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네타냐후의 꿈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훨씬 좋죠. 유리하겠죠. 그럼요. 네. 네타냐후 사위가요. 트럼프 집안과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친한 집안입니다. 네타냐후 아니 저기 트럼프의 사위가 뭐 쿠슈너가요. 그거야. 네, 쿠슈너가. 네, 네, 네. 예, 그래서 네타냐후가 쿠슈너 집에 오면은 쿠슈너 침대에서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친한 많이 집안이고. 친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해리스보다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서 고민인 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석유 시설을 친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잖아요. 유가 오르면 물가도 들썩들썩일 테고 특히 미국의 유가도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리스의 당선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기름값은 엄청난 영향이죠. 아, 미국 사람들 운전을 많이 하니까요. 네네. 물가 영향이 좀 해리스한테 조금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외신들 분석이 물가 때문에 워낙 불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해리스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경제 지도자로서 좀 이렇게 오히려 어떤 조사에서는 트럼프보다 나을 것이다. 네. 물가도 조금 내리긴 했고요. 그러면 뉴욕 타임즈도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으니까요. 네, 네.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 서정건 교수님한테 네, 더 정확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뭐 정유 시설이나 뭐 원유 시설 때려버리면 네, 이건 최악이죠. 이거는 미국도 최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당장 저희도 기름값이 오를 텐데.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저희 그 농담이 아니라 농담의 진담으로 저희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중동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빨리 기름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의 석유 시설 공격은 재앙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네타냐후의 야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정학적 위험을 너무 키운다 이렇게 보지만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하마스가 지난해 10월인가요, 그죠? 계속 공격한 다음에 하마스 거의 지도자들 다 죽였죠. 헤즈볼라 거의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잘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인기를 얻게 된 건 헤즈볼라 공격입니다. 하마스 때는 하마스와 관계돼서는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라고 말을 해도 전쟁을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전쟁 나오는 걸 막지 뚫렸으니까. 못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인질 구출 못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데 헤즈볼라는 생각이 달라요. 헤즈볼라는 작년 10월 8일부터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국경을 마주한 나라고 국경을 마주한 곳에서 헤즈볼라가 있는 곳은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에 붙어 있는 곳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거기 비무장지대가 있어가지고 서로 완충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민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날리면 그 주민들, 이스라엘 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스라엘 주민들이 국경에서 5km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주민 6만 명이 지금 집을 떠났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년째 됐는데 나 집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네타냐후 정부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아무리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뭐 지금 생활비도 주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내 집에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게 헤즈볼라한테 야, 그러면 니네들 7km 이상 올라가라. 완충지대를 놔야 되니까. 근데 헤즈볼라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고, 공격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가를 올리니까 당연히 박수가 나오죠.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절반의 자국민의 어떤 지지를 여론을 집약시키는 절반의 성과는 이미 올리고 있는데. 네, 헤즈볼라를 치면 칠수록, 네. 이란을 치면 칠수록 네타냐후의 인기는 올라가요. 그 전에는 사실은 국민들 여론이 썩 좋지 않다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타냐후의 인기는 그래서 헤즈볼라 때릴수록, 이란을 때릴수록 더 좋은 거죠.
전쟁의 역설입니다. 미국이 뭐죠 그렇게 해보려는 협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까요? 미국 못합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은 못하는 게 네. 미국 민주당 정부는 말로만 진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인권이니 어린아이들의 목숨이니 민간인의 죽음 안타깝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무기를 주지 말아야죠. 무기는 무기대로 주면서 말로만 그렇게 뭐 인권 이런 거 평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 작년 9월 달이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제이크 살리반 미국의 안보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The Middle East region is quieter today than it has been in 2 decades. 그렇죠. 여태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그렇죠. 없었다. 이게 미국 민주당 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의 점수입니다. 빵점. 정말 라이브였군요. 저것만 여쭤볼게요. 주변 아랍국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더 세게 분명히 한 수 더 둘 텐데 네타냐후는 거기까지는 분명할 텐데요, 그죠? 한 수 더 두면 주변 이집트나 사우디나 주변의 아랍의 맹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개입 안 할 겁니다. 개입은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마쿠에서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넣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렛대로 쓸 수 있는데 혼란 일으키지 말고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내가 너와 손을 잡겠다. 이게 지금 사우디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뭐 요르단은 이미 뭐 아무런 지렛대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이란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변수가 못 됩니다. 아랍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자, 박현도 교수님 오늘 갑자기 모셔서 그래도 오늘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셨는데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고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